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8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문 읽기부터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Part 1, 첫 번째 지문은 비디오 내용이었는데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디오였어요. Video tutorial 이라는 단어가 보였고요. Demonstrate, Q 들어간 단어가 두 개가 보였는데 equal 하고 liquid 입니다. Q가 중간에 들어간 단어를 발음을 할 때에는 입을 너무 빨리 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liquid 이런 식으로 liquid, quick 이렇게 입을 금방 벌리면 안 되고 요렇게 쿠 하고 입 모양이 우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머뭅니다. 그래서 equal 이렇게 liquid 여기서 한 0.5초 정도 더 머물러 주세요. liquid, equal. 오케이. 그래서 입을 바로 벌리면 안 된다를 명심하시고 연습하시고 sweetener. 이 단어는 sweet 하고 ner를 끊어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발음을 금방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weetener 말고 트 소리가 나지 않게 sweetener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 coffee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2번 지문은 방송 내용인데 건강 관련 방송 내용이었어요. living, exercise, classes의 뒤에 e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class가 아니고 classes까지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motivated, secrets, healthy, nutritious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Part 2,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에서는 실내에 있는 먼 가게 같은 곳이었어요. indoor shop, 뭐 파는 가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가게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several people. 사진의 앞쪽에 계산대처럼 무슨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이 카운터를 중심으로 한 명의 여자는 카운터의 뒤쪽에 서 있고 두 명의 사람은 카운터 반대쪽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어를 우선 잡을 때는 one woman 그리고 얘네들은 two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주어를 잡으면 될 것인데 얘네의 행동을 묘사할 때는 한 명은 카운터 뒤에 서 있다 해서 one woman is standing 어디에? behind the counter. 이 두 명은 카운터 반대쪽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죠. Two people are standing 카운터의 반대쪽이라고 얘기할 때는 on the other sid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on the other side of the counter. 우선 카운터의 뒤쪽에 서 있는 여자 있죠. 그 여자는 직원같이 보였거든요. 상인, 뭐를 판매하시는 상인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one woman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라고 한 다음에 그 여자는 상인처럼 보여요 라고 추가하실 거면 she appears to be the merchant 아니면 she appears to be the employee 이런 식으로 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두 명은 on the other side of the counter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Two people are 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the counter. 저쪽에 몇 명이 있었는데 뒤쪽에 그 사람들은 그냥 둘러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Some people are just 둘러보다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Some people are just browsing 하셔도 되고 Some people are just looking around 라고 묘사를 하셨어도 좋습니다. 계란이 들어있는 판 있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판들 있죠. 우유곽도 그렇고 계란판도 그렇고 그런 종이로 만들어진 것들을 cart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판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이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stacks of egg cartons. 만약에 더미가 하나였다면 a stack of egg cartons. 이런 식으로 더미가 한 개였는지 여러 개였는지에 따라서 a stack 아니면 stack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scale이 있었습니다. 무게 재는 기계 있죠. scale 이런 단어들. 명사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4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경과 선글라스 같은 거를 파는 가게로 보이는데요. 안경점은 영어로 an optical shop 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an eyeglass store 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안경점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뭔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여기에서 찍혔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여기. 이렇게 명사 하나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 명사 하나가 어떤 명사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tore. 아니면 at a shop. 뭔 샵이냐면 that sells. 무엇을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그 명사 하나를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hop that sells glasses and sunglasses.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도 너무나 좋은 첫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직원, 한 명은 손님이었어요. Two women, an employee and a customer가 있었습니다. 손님은요, sunglasses를 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the customer is trying on a pair of sunglasses. Sunglasses는 양쪽이기 때문에 한 개여도 복수입니다. Sunglasses, a pair of sunglasses. 그 직원은 뭔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진열대에다가 안경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The employee is 정리하다, arranging 아니면 displaying 하셔도 돼요. Arranging some products 어디에? In a display case. display 안에다가 some products를 arranging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여기도 저쪽에 계산대 같은 테이블 같은 것이 보였는데 a counter라는 단어 사용하시면 되고 두 개의 빈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two empty chairs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었던 요소였네요. 우선 이 안경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모르는 단어였어서 이 장면을 보자마자 이걸 어디라고 해야 되지? 라고 좀 겁을 먹고 기겁을 한 다음에 버벅거리는 몇 초를 보내고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An optical shop, an eyeglass store. 자주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파트 가겠습니다. 악기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5번 문제는 악기 연주하니? 너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Do you 밑줄?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Do you 밑줄이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두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Yes, I 밑줄 그대로 베끼기 혹은 No, I don't 밑줄 그대로 베끼기. 밑줄은 질문에서 베끼면 됩니다. 이 질문에 Why? 라고 물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니? Why or why not? 연주를 하거나 연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연주를 한다 라고 답변을 시작하셨다면 playing 밑줄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이거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죠. 밑줄을 플레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노란색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밑줄 자리에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violin 이런 식으로 악기 이름을 하나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악기들을 연주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악기라는 단어를 밑줄 자리에 넣어주셔도 되고 아무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I really enjoy playing 무엇. 나는 무엇을 플레이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이런 문장들이 쓰일 수가 있었겠고 나는 악기 안 한다를 선택을 하셨다면 나 요새 회사가 되게 바쁘다 라든지 play 밑줄 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해 주실 수 있었어요. 6번 문제는 where 이게 주인공이죠. 만약에 악기를 하나 산다면 어디 가서 살까? 악기 sho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사는 곳 되게 가까이 정말 좋은 악기 숍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라든지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하다 라든지 장점을 하나 넣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A great musical instrument store. A great musical instrument shop near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여기. 그리고 all the employees are very friendly. 주어는 형용사다. 최대한 간단한 문장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악기가 좋은 선물이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선 시험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과는 좀 별개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playing 밑줄 자리에 뭐 악기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 많은 사람들은 everyon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죠. 만약에 이건 좋은 선물이 아니다로 가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playing 밑줄 하는 걸 즐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슷한 형식이지만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질문도 그렇고 질문도 또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다 조금 그래도 짧은 편이었어요. 답변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았었던 Part 3였습니다. 사진 묘사가 좀 그랬네요. Part 4 이렇게 생겼어요. 3일 일정입니다. 3일 여행. 첫날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날은 이런 것들을 하고 세 번째 날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8번 질문. 이 trip의 첫 날짜가 뭐냐? 그리고 아주 첫 일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았고요. 그러면 첫 날짜, 요일 날짜 1. 요일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날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일은 빼도 되지만 굳이 옆에 이렇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요일 날짜 2개 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일정은 이 첫 번째 날짜의 일정 1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까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일정 4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두 번째 날짜에 들어있죠. 일정 4번이 오후에 열리는 거 맞지? 오후에 진행되는 거 맞지? 그 옆에 보이시죠?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오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문장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일정 4 will take place. take place는 뭐가 열리다, 진행되다 이런 뜻이죠. 일정 4 will take place at 요 시간 on 요일 날짜 2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짧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죠. 시간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오후 맞지? 라고 물어봤으니까 일정 4번 will take place at 몇 시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 출제된 단어가 meals 였어요. 식사. 내가 이 패키지 투어에서 먹게 되는 식사를 다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식사가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첫 번째 날짜의 중간, 점심이라고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짜의 중간, 점심이라고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다른 Part 4 시험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Part 4, 제일 많이 나오는 Part 4 10번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에 나온 단어와 정보에 들어있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동의어구나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lunch라고 정보에는 나와 있었고 듣기에는 meals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Part 4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듣고 똑같은 단어를 찾는 게 이 단어를 듣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찾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 문제는 그래도 Part 4 치고는 어려운 측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art 5 마지막 파트예요. 이것도 쉽지 않네요. 자, 질문은 newspaper, 신문 있죠, 신문. 국제적인 소식, 국제적인 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소스다. 신문이 최고다.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크게는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세 가지 타입으로 답변의 유형을 분류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신문이 최고다 라는 말에 자 우선 이런 approach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쉬운 approach이죠. 1번 동의한다 라고 한 다음에 신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동의한다 라고 한 다음에 신문이 왜 최고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의 단점, 부족한 점,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요 비동의한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newspaper보다 더 나은 source of information을 제시를 하고 왜 이게 그거보다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approach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신문보다 더 나은 information source를 제시를 한다면 그것은 뭐 TV 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그거의 장점, 그게 신문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뉴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이
immediately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뉴스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거나 이러자마자 immediately 우리가 그거를 접할 수 있고 인터넷 뉴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multiple points of view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신문을 볼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은요, 난이도 8로 갈 거예요. 8. 좀 어려운 시험이라 볼 수 있죠. 사진 묘사가 어렵고요. 마지막 파트, 의견 제시하기 어렵고요. Part 4, 화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하기.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 아니기도 한데 자주 나오지 않는 유형인 거 플러스 질문도 어려운 축에 속했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만약에 Part 3, 질문에 답하기가 난이도 한 2단계 정도 올라가지고 지문 읽기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더 나와줬다면 난이도 10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오늘 시험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